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전권 송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내외부에서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두 권한을 갖게 되는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보안 수사권에 대해 정부와 당 간 이견이 있지만 당론으로 정한 보안 수사 요구권은 향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정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보안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전권 송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수사 개시 권한과 종결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감지됩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법안이 진통 끝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소청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고 중수청은 일원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문제는 끝난 것 같이 하나 보입니다. 정부 내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받는 대신 공소청에 정권 송치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제기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혜슬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한번 해도 네. 됩니까? 말씀하세요. 자, 강 기자. 지금 정부 내에서 정권 송치 이야기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법무부나? 네네네. 공개적으로 정권 송치에 대한 내용이 뭐 공론화되거나 이런 상태는 현재 아닙니다. 다만 네네. 이제 법무부 내에서 아무래도 그 1차 수사기관의 모든 이제 수사 종결권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취지에 대한 의견은 감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정한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권이 확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안으로 정권 송치 부분을 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송치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원래 검찰은 수사 기소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사실 그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게도 주는 방향으로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그러면은 수사를 해보고 이거는 혐의가 안 된다, 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정권 송치 같은 경우는 뭐 불송치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효과를 갖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법사이시고, 네. 그리고 전직 지도부셨고, 지금 서울시장도 뛰시고.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했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이죠. 네. 자, 민주당이 좀 약간 네. 이제 진통은 겪었어요. 솔직히 진통은 겪어서 끝내 이제 공소청, 중수청 관련해서 정책의총에서 이제 방향을 잡은 것이 그렇죠. 네. 이제 공소청에는 보안 수사권이 아니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고, 네. 그리고 중수청에 이제 수사 범위는 좁혔고, 그렇죠. 네. 수사 범위는 좁히고 문제가 됐던 이원화는 일원화한다. 지금 이렇게 정리는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 내부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했고요.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법사위 안에서 네. 정리했고 그것을 정책위하고 논의했고요. 당 대표 지도부랑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나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청에서는 수사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지금처럼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 이 사람이 범인이 명확해. 피해자가 있어.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 네네네. 그래서 그전에는 줘봐. 우리가 수사할게.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수사도 안 해요. 원래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 네네. 지휘를 했죠. 직접 가서 하지 않고 수사 지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리하려니까 몸이 달았어요. 보안 수사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보안 수사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프랑스, 영국 뭐 제가 다 다녀왔는데 네네. 그리고 다 검토를 했는데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기소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좀 더 해와. 이런 증거에 맞춰서 좀 더 해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보안 수사 요구권이 되는 것이죠. 네네. 보안 수사 요구권이 되고 그리고 경찰은 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이 좀 부족해. 네네. 그리고 경찰이 이거 캐비넷에 넣어놓고 안 만져. 네네. 송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뭐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그런 말이에요. 염두도 있을 수 우리 수사반장 있죠. 보면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중대범죄수사청 안에 심의위원회 두자. 경찰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약간 약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두자.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법안에는 심의위원회에 외부인도 두지만 전문 수사관도 두고 뭐 검찰 출신도 있을 수 있고 판사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봐서 수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수사관 잘못하고 비리가 있으면 징계 아니면 교체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수사관들로 배치했다가 교체해서 그래서 수사를 여기서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처럼 일어나 중대범죄수사청 하는데 위에 법조인은 위에 수사관은 밑에 이런 건 안 돼. 네네. 수사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수사 잘하면 평가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일어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것이 네. 검찰 개혁의 하나의 이제 줄기들인 건데 네. 검찰 개혁은 그동안에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분리 네. 이 대원칙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모두가 이견이 없다. 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이 이제 검찰이 국민적 불신도 솔직히 많이 받았죠. 네. 이제 정치적 기소, 선택적 기소 특히 네. 이런 것이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과 경찰도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네. 이 차원에서 지금 정권 송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권 송치는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없었어요. 네, 폐지됐죠. 예를 들면 성폭력 범죄, 아동 범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들여다볼게. 그렇게 해서 정권 송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권 송치해서 다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네, 네. 판단하고요. 검찰은 공소해라, 기소해라.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셔라. 지금 요즘 김건희 무죄 나오고요. 곽상도 무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김영선 무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무죄 상황을 보면 검찰이 송치했던 내용, 특검이 송치했던 내용인데도 송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내란 방조범으로 검찰이 기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란 방조범이 아니에요.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세요. 라고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무죄 다 나오는 거 보면 아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가 무죄입니까? 주가 조작을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들이 기소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방조범으로만 공범으로만 기소를 한 거죠. 방조로도 되고 문제가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기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소를 완벽하게 해서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해나가는 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검찰은 공소권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경찰을 견제하는 내용은 외부 심사위원회 아니면 내부에다 심사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거기에 검찰도 들어오고 판사도 들어오고 아니면 외부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견제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시니까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꼭 네. 이거를 좀 여쭤봐라. 네. 자, 지난 주말 네. 2차 종합특검 후보를 가지고 네.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네. 법사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까? 안타깝게도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협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전 협의가 없었고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간사기 때문에 간사선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김용민 의원도 협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없고요. 지도부 안에서
네네. 최고위원회에서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성윤 최고위도 최고가 본인이 추천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을 할 때 크로스 체크 해야죠.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원내 지도부도 여기서 배제된 걸로 나오는데. 네. 크로스 체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크로스 체크 해야 합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하고, 이성윤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윤석열로부터 가장 탄압받았던 사람이다.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수사를 가장 잘한다. 그런데 말씀처럼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관여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잠깐 몸을 담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최병 사건 관련해서 네네. 이종호라고 네, 하는 네. 김건희하고 네, 네. 아주 주가 조작의 블랙펄, 네. 블랙펄 이자가 최병 사건의 그 변호사, 그러니까 이자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공수처에 검사로 가서 최병 사건을 따박따박 다 받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그만두게 하고 문제 제기 엄청나게 세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불쾌감을 그대로 전했어요. 의도까지 의심이 된다는 말이 나왔고 모욕을 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제가- 상황까지 전개가 되면서 이것이 네. 이제 합당 문제하고 얽혀지면서 네. 당청 간의 갈등이 상당히 노골화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해명이 필요하고요. 이성윤 의원이 하셨다면 저는 이제 사실 좀 체크해봤는데 답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도부가 빨리 해명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하나의 전철로 삼아 앞으로는 절대로 신중하게 크로스 체크하고 더 부지런히 체크하고 그리고 소통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저희들이 네네. 이 그 대장동 사건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은 제거하려고 했어요. 네네.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단식할 때 사실은 단식이 그냥 행위가 아니라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네네. 저와 둘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목숨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 던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절대 안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그 잡힐 기정으로 될 것이다. 조금만 참아보자.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왔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목숨을 끊으려고 해서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치열하게 당하고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도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쌍방울 사건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 연어 술 파티와 온갖 네, 네.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한마디만 해라. 누구의 이름? 이재명이라고. 이런 것을 저희가 청문회 속에서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 너무 중요해요. 종합특검 더 중요해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도 한 12건이었나요? 지금 국수본으로 넘긴 상태인데 뭐 명태균 게이트 등 계속해서 이제 진상조사를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밝혀지지 않은 너무 많은 국정에 대한 개입 그런 혐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특검을 맡을 사람이 누군지 제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어찌됐든 이러한 논란을 또다시 빚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충분히 해명하고 네. 충분히 어떤 사연인지 소통하고 네. 그리고 어떤 취지의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지도부가 논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민심도 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기쁘게 합당? 좋아. 우리 힘을 합치는 거네.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갈 수 있게 가는 게 필요하다.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프거든요. 그리고 종합특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특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죄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되었는데 그럼 이번 종합특검은 철저히 잘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좀 곤란하신 질문이 좀 그래도 안 여쭤. 곤란합니다. 예. 네, 안 그렇지만 네. 아프고 드러내야죠. 네. 저희가 드러내고 국민께 말씀드리고 소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예요 라고 되면 또
거기에 마땅한 상황이 그 다음에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냐, 얼마나 소중한 진심이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되지 못한 것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제기되는 것이 이번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합당 제안도 그렇고 최고위원들이 20분 전에야 그냥 대표로부터 일종의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대서 절차,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소통의 부재 이런 문제 또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독단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게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아팠습니까?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가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라면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하셨고 실제 민심을 들어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약간 당원이 아니라 실제 지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이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민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민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전략과 전술에 따라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진영의 승리인가라고 하는 정세 분석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을 해갈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고요. 합당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합당 안 해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군으로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전선 속에서 하나 되는 외곽에 있어서도 힘이 되기도 하잖아. 하나가 되어서도 힘이 되기도 하지만 외곽에 있어서도 힘이 되잖아.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이냐 아니면 다음이냐 전략과 전술적 판단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들이 지도부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서로 소통해 갖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합당의 의미도 있고 아니 옆에 연대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외곽에서 또 힘을 합쳐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는 또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대부분 한 60% 안팎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당에 특히 국회에서 좀 입법 속도 이런 좀 상당히 답답함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무엇보다 정부의 성공, 이 정부의 성공이 단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 국민의 당연하죠. 승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이런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집안 싸움에만 매진하고 있다. 좋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요거는 요것대로 수습해야 되고요. 국회 활동에 집중해야죠. 국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처럼 대미 투자 관련해서 빠르게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도 안정화되고 대외 신인도도 안정화됐죠. 그래서 대미 투자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법안이 아마 기재위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협상을 빨리 잘 해나가야 되죠. 우선 상임위 원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는 협상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은 의견을 달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 법사위도 지금 해야 될 법안이 많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분리와 관련된 법안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법 왜곡죄 아니 판사와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해요. 안 되거든요. 네. 법 왜곡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저는 지금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사면 금지해야 돼요. 지금
형을 어떻게 때릴까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리고 또 사면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럼요. 네, 이런 것들도 그럼요. 빠르게 하자고 저희들 계속 회의하고 있고요. 계속 상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가 이루어지면서 대정부 질문도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법사위는 소위를 끊임없이 하고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걱정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반성하고 빠르게 민생 법안들, 그리고 국제 신인들을 위한 법안, 대미 투자 법안 등의 법안 등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혜슬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뒤에 벌써-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시간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참모진이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끊어줬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네. 후보로 출마 기자회견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인지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가장 높고 중요한 건 지지도, 인기도 가장 좋습니다. 일을 잘해줘서 좋다, 속 시원하다. 그리고 윤석열과 잘 싸우고 좋은 대안을 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태완이법, 사랑이법, 네. 부활합법 등 민생과 관련한 법안,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안 말하고 통과시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직전에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올 법안인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매춘이라고 역사를 왜곡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는 경우에 징역 5년까지 때릴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고 그게 여가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번 국회에서 성황리에서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던데요. 놀랐습니다. 네, 저희들 북콘서트 했고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회를 30번 봤는데 가장 많았다고.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 만났고 많은 분들의 얘기 들었고 많은 분들의 어려움들 해결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선봉에서 서해왔고 성과를 내는 이 손은 이재명처럼 황금손입니다. 손을 대면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일해내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대통령은 이재명, 서울시장은 서영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